자, 1번 문항은 이렇게 생긴 3차 다항식의 성질과 특징을 탐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대로 탐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문제에서 C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먼저 나타내서 한 단계씩 탐구를 해 나가는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로 C가 -1일 때랑 0일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C가 1일 때와 C가 2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그려볼 수도 있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가 1인 경우에는 식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이렇게 되고,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합니다. y는 3x 제곱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 제곱은 1,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게 되면 3차 함수 기본 개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극값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왼쪽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에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x축 y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함수에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고 1을 집어넣어 보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f에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y값이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고, y축은 이 x값의 중간인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4가 된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y절편 표시하라 했으니까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y절편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의 좌표 마이너스 1,4, 1,0, 1,0,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C가 2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미분해주면 y는 3x 제곱 마이너스 6, 그래서 x 제곱은 2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값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x좌표가 루트 2가 된다. 그리고 식에다가 루트 2를 이제 대입해 보게 되면 여기다 적어보면 f의 마이너스 루트 2, 이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 더하기 2는 4 루트 2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f의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2 빼기 6 루트 2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4 루트 2 더하기 2에서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x축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은 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y값이 4 루트 2 플러스 2라는 거 표시해주고, 밑에 y값은 마이너스 4 루트 2 더하기 2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산은 안 했지만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 원점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0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잘못 그렸죠.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2를 지나도록 좀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 y절편 2까지 표시해주면 1번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f'x를 구하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f'x를 구하라고 하는 건 위에서 사실 구했기 때문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cx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말은 사실 위의 문제를 그냥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한 그 방식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 하나를 가지도록 하는 C를 구하라 했는데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아까 전에 괄호 2번 문제에서 f'x를 구해놨으니까 그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f2'x는 6x가 되고 이게 0이 되는 x값은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c가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c를 구하라 했으니까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 자 이렇게 생긴 경우 변곡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변곡점의 기울기가 0이 돼서 이런 경우 3차 함수의 유형을 지금 나누는 문제입니다. 3번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극대값과 하나의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C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미분 아까 도함수로 구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0이 되는 x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x 제곱은 3c, x 제곱은 c 해서 이 c의 값이 뭐 양수가 되면은 당연히 x 값이 두 개가 나오고 c의 값이 0이거나 음수가 나오면 x 값이 하나 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극대값과 하나의 극소값을 가지려면 c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마지막 경우는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 구한 식에서 c가 그냥 음수가 되면 됩니다.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첫 번째 경우랑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그래서 3차 함수는 사실 개형이 크게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로 나뉜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는 y는 fx의 그래프가 하나의 극대값과 하나의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아까 전에 괄호 3번의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고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c가 0보다 크고 그래프가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극대값의 좌표라 했으니까 아까 전에 지금 극대가 되는 x 좌표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죠. x 좌표, 극값을 가지는 x 좌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c가 되고 여기서 x 좌표가 루트 c가 되니까 극대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c를 대입하게 되면, 자 지금 fx식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cx 플러스 2가 되어서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c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c 루트 c에 플러스 3c 루트 c 플러스 2 해서 2c 루트 c 플러스 2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극소값의 좌표는 f에다가 루트 c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c 루트 c 마이너스 3c 루트 c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c 루트 c 플러스 2가 돼서
문제에서 이렇게 지수를 분수 형식으로 나타낸 값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에는 C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fx가 다음을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C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방금 4번과 같은 상황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그래프가 하나의 극과 하나의 극대 하나의 극소로 가는 형태다. 자, 근데 이게 정확히 한 개의 점과 x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아니면은 여기 있으면 x축이 이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이게 두 번째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극대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인데, 아까 위에서 구한 이 값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2번 케이스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1번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극소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소값은 아까 전에 극소값의 y좌표가 마이너스 2c 루트 c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y축,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이 좌표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c 루트 c가 1보다 작다 이런 결과를 찾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수를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면 C가 1보다 작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C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원래 문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정확히 두 개의 점에서 x축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두 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극소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번에는 이 값이 0이 된다고 두면 여기서 C가 1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여기서 극대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C 루트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인데, 이건 역시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다. 이쪽은 양수인데 이쪽은 음수다. 자, 정확히 3개의 점에서 x축과 만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밝혔죠. 이 밑에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경우에 이제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그 C가 0과 1 사이면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C가 1이면 이거니까 사실 계산은 안 해봐도 C가 남은 경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C가 1보다만 크면은 정확히 3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고, 계산을 직접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여기에 극소값의 y좌표가 이번 x축 아래편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해서 조건을 찾아주면 이제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에서는 이제 이 그래프의 D가 이때까지 D를 2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좀 더 확장을 마지막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gx의 그래프가 정확히 한 개의 x축에서 만나게 하는 C와 D의 모든 조건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때까지 했던 걸 모두 종합을 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아까 이게 쭉 살펴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3번에서 보면은 지금 3참수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이렇게 3가지로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했냐면 3번에 2번의 상황을 4번에서 좀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 종합해서 6번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보면 C가 0일 경우에는 X축이 한 점에서 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음수인 경우도 x축과는 반드시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C가 0이거나 0보다 작은, 그러니까 C가 0 이하인 경우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히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C가 0 이하면 D의 값에 상관없이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 아니면 살짝 멈췄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유형,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D의 조건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C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C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래프가 그 값을 두 개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케이스다. 근데 그래프가 정확히 한 개의 x축에서 만나게 하는 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정확히 한 개의 x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x축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 극소값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조건을 구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좌표는 여전히 x좌표는 루트 c일 거고, 여기 x좌표 마이너스 루트 c일 건데, 이제 y좌표가 d 값이 문자로 표현되면서 앞에랑 조금 바뀌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f에다 루트 c를 집어넣게 되면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c 루트 c 똑같은데 여기서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게 되면은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돼서 여기서 이제 d의 조건을 구하게 되면 d는 2c 루트 c보다는 커야 된다. 자, 이번엔 요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우에서는 극대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극대값은 마이너스 루트 c를 대입하면 되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2c 루트 c 플러스 d가 돼서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d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c 루트 c보다 작다라는 조건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c가 요 경우, 두 번째는 c가 이 경우에는 d가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1회차 2번 문항 풀이입니다. 넓이와 둘레의 수치가 같은 여러 다각형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사각형은 넓이와 둘레가 같은 도형이다. 자, 이제 넓이를 a라고 하고 둘레를 p로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a와 p가 같아지는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s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s제곱이 되고 둘레는 4s가 되고, 이 두 개가 같아지는 s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면 s는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n개의 다각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각형을 이렇게 n조각, 이등변 삼각형을 n조각 내서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 그리고 n분의 2파의 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중 하나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의 사인 사이값 n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y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 그림을 옮겨와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y가 되는데 지금 2번에서 넓이를 계산했는데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 또 지금 n분의 파이가 있어요. n분의 파이가 조금 생각하면 바로 여기 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x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높이를 내가 h라고 하면 이 h의 값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x 곱하기 여기 코사인을 이용하면 코사인 n분의 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높이는 x 코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아까 1번에서 구했던 식과 넓이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x 제곱 사인 n분의 2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지워주고 y는 관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x도 지워주면 y 코사인 n분의 파이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적겠습니다. 여기서 x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 남아있고 지금 이 사인 식을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코사인 n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이 약분을 하면 2x 사인 n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한 공식은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4번 문항은 이번에는 2번, 3번의 결과를 활용하여 A와 P가 이렇게 같아질 때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2번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이등변 삼각형 중에 하나의 넓이가 이거기 때문에 전체 다각형의 넓이는 이 넓이에다가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에 x제곱 사인 n분의 2파이 하면 전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지금 y 값을 3번에서 구했는데 이 y 값 역시 n개가 있기 때문에 p의 경우에는 ny를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y 값이 3번의 결과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해서 a와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a와 p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2분의 n x제곱 사인 n분의 2파이는 p n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두고 식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도 탄젠트 n분의 파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인 식을 또 분해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n은 양변에 n은 나눠줄 거고 x도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nx nx 이렇게 나눠주면 2분의 1 x에 사인을 바꿔주게 되면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코사인 n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2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2 약분해주고 사인 이렇게 약분해주면 x가 x 코사인 n분의 파이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A식이나 B식 아무 곳에나 넣으면 되는데 그럼 x를 코사인 n분의 파이 분의 2라고 두고 P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x 자리에 이제 이 식을 대입해 주면 자, 이렇게 돼서 곱하기 n 그리고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고 4n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 n분의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번 문항은 탄젠트 x의 맥클로린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사용해서 이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x 대신에 n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탄젠트 n분의 파이는 이제 n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n분의 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15분의 2의 n분의 파이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 그러면 내가 구하는 문제식을 다시 적어보면 자, 여기다가 4n을 곱하면 탄젠트 n분의 파이에 4n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4n을 곱하면 4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4파이의 위에 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쓰는데 이제 여기 괄호 제곱만 계산해주면 3n 세제곱분의 파이 세제곱 더하기 여기 계산해주면 15분의 15n 5제곱분의 2파이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극한 n을 무한히 보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4n 탄젠트 n분의 파이 이 값은 이 급수로 나타내게 되면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4파이는 나중에 곱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위에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4파이가 아니고 여기가 4n이니까 여기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주면 4파이 플러스 이제 여기서 뒤에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다 이렇게 0이 되는 형태가 돼서 이 값이 4파이가 됩니다. 자, 5의 1번의 결과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시오. 자, n이 무한히 커져간다는 사항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식을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4n 탄젠트 n분의 파이가 지금 4파이가 된다고 했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4번에서 구했던 이 정N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뜻합니다. 근데 n이 무한히 커져간다는 말은 정N각형이 n이 무한히 커져가면 점점 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원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값은 이 원의 둘레와 넓이를 의미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원의 둘레와 넓이가 4파이라는 것은 우리 둘레는 2파이r로 계산하는데 반지름이 2인 원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져갔을 때 정다각형이 점점 원에 가까워지면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의 2인 원이 넓이와 둘레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도형입니다. 각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보면, 자, 하나가 A고 하나가 B고 빗변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A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가 넓이였으니까 2분의 1 AB가 되고, P를 계산해보면 둘레의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A와 P가 또 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AB는 A 더하기 B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6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루트를 없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만 남기고 이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줄 거거든요. 자, 좀 제곱하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조금만 다시 표시하면, 자, 이거를 제곱해 줄 거고, 그 다음 오른편은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AB에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리하면, 자, 한 번 더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이쪽이랑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양변에 AB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AB로 나눠주면 4분의 1 AB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4를 곱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은 0이 되고, 이제 좀 8까지 나왔죠. 8까지 나왔는데 A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남겨두고 넘기게 되면 4B 빼기 8 이렇게 돼서 A로 묶어주면 B 빼기 4는 4B 빼기 8. 그래서 A는 B 빼기 4분의 4B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은 B 빼기 4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약분을 해주면 b 빼기 4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결과가 4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8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두 정수가 되는 유일한 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 A는 B-4분의 8 플러스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 길이는 B고,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AB, 그리고 둘레는 A 더하기 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지금 여기 A고 B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대문자 B,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B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B에다가 1부터 생각을 해보면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정수가 되지 않겠죠, A가. 그래서 B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는다. 2를 집어넣게 되면 계산했을 때 A가 0이 나오게 돼서 이 경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 3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도 분수 형태가 3 집어넣게 되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되지 않고, B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12가 나옵니다, A가. 자,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B변의 길이는 13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넓이도 지금 정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5대 12대 13 그 값이 되게 되고, B가 만약에 6이다. B가 6이 되면 6을 집어넣으면 B가 6이면 4 플러스 4니까 A가 8 돼서 B변의 길이 10이 되겠죠. 6대 8대 10 이렇게 됩니다. 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5, 12, 13, 6, 8, 10 이렇게 다 찾았죠. 뒤 하나 더 해본다고 하면 7일 때는 분수가 나오게 되고, 8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여기랑 반대로 A가 6이 나오게 돼서 똑같은 형태가 돼서 답이 이렇게 두 개다. 이 두 직각삼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는 첫 번째는 5대 12대 13에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 해서 30이 되고,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해서 24가 된다.